오늘은 직선 할 겁니다. 안 들을 사람은 알아서 공부하시고, 안 들을 사람이 있어. 직선의 방정식 거의 다 시험 들어가니까 듣도록 하시고요. RPM으로 140페이지 아, 듣고 싶다. 이거 들고 그만. 싶어야 되는데. 들어있는 내용 보시면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나오는데 이게 뭔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거 좀 어렵거든요. 두 번째 나오는 거 보시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이에요. 혹시 원방까지 들어가는 친구들은 원에 가면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어쨌든 요거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이따가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 오는 건 이제 직선을 두 개로 늘려가지고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얘기하는 거고, 네 번째 오는 건 아까 얘기했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는 뭐 그냥 공식인데요. 유도 안 할 거고요. 외우는 겁니다. 이것도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제가 증명은 안 할 거고요. 그냥 외우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좀 이따 보면 되니까 그렇다 치고, 맨 첫 번째 나오는 직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텐데, 직선의 방정식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처럼 되어 있죠. 근데 기본적인 형태는 보통 4개로 정리를 많이 하거든요. 책에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말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면 직선이 뭔지는 알죠? 이거거든. 그럼 이 직선을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지나가는 점 하나 딱 주어지고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가 주어지면 그럼 직선은 딱 하나로 정의가 돼요. 요 점 지나가면서 요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 녀석, 그러면 이거 하나만 딱 나온다고, 직선이라는 건. 그래서 이 직선이란 녀석은 누구인지를 나타낼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로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울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설명하기 전에 기울기라는 걸 먼저 좀 보고 갈 텐데, 기울기라는 건 직선이 얼마나 혹은 선분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기울어져 있는 걸 나타낼 때 우리 어떻게 나타내냐면 점이 이렇게 두 개 있어요. x1, x1, y1이라는 점하고 x2, y2라는 이런 점이 있을 때 이 두 점 사이를 이은 선분, 이 선분의 기울어진 정도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 보조선을 그으면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지죠? 우리 요거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이 직각삼각형 괴롭혔었는데,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좌표의 변화량 x2-x1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는 y좌표의 변화량일 텐데 y2-y1. 그래서 요 길이 분의 요 길이, 그것을 우리 기울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얘를, 요거 세모 표시인데 약간 기울어져 있는 세모 표시거든요. 읽을 때는 델타라고 읽어요. 그 소문자 델타랑 똑같은 델타인데, 어쨌든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 변화량 얘기하는 거거든요. x좌표가 얼만큼 변했는지 분의 y좌표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걸 가지고 기울기,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나타낼 거다라는 건데, 체감상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숫자를 몇 개 집어넣어서 보자면 요 점의 좌표를 1,1이라고 보고 요 점의 좌표를 3,4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x좌표가 2 변했죠. y좌표는 3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는 누구냐면 2분의 3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해되죠? x좌표 2 변할 때 y좌표 3 변했으니까.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걸로 여기 또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얘를 3, 얼마 변해야 되냐? 6, 5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고요. 그럼 x좌표 얼만큼 변했냐면 4만큼 변했고 y좌표는 6만큼 변했거든요.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라는 이야기냐면 역시나 똑같이 2분의 3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실제로 변화한 양은 달라. 출발점, 도착점 위치가 다르고
변화한 양도 4, 6이고 얘는 2, 3이야. 다르지만 기울어진 정도는 똑같다는 거예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니까. 가장 간편하게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으냐면 기울기가 2분의 3이라는 건 만약에 x좌표가 1 변했다고 쳐봐요. y좌표가 얼마큼 변해야 기울기가 2분의 3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다시요. 기울기가 2분의 3이래. 두 점 나와 있는데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2분의 3이래. 근데 잘 살펴보니까 x좌표의 변화량이 1이야. 그럼 y좌표는 얼마큼 변해야 돼? 얼마큼 변해야 기울기가 2분의 3이라고 할 수 있어? 으악! 근데 2분의 3이면은 역수 취하면은 응? 아니요. 가분 처리지 않나? 응? 다시! 그러니까 2분의 3. 응, 2분의 3! 2분의 3!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기울기라는 숫자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야. 그지? 근데, 만약에 x의 변화량이 1이면, y의 변화량이랑 기울기는 똑같다고요. 오케이? 여기 들었어? x의 변화량이 만약에 1이면, y의 변화량 자체가 기울기랑 똑같다는 거야. 되죠? 그럼 그걸 한국말로 한국말이지. 다시 알아듣기 편하게 얘기하자면 x가 1 변할 때 y가 얼마나 변하니 그게 기울기란 소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보면 1,1에서 3,4까지 갈 거야. x좌표의 변화량이 2고 y좌표의 변화량이 3이니까 기울기 2분의 3이야 라고 말하지만 이 선 위에 있는 점 중에 만약에 여기서부터 x좌표가 1만큼 변했다고 치면 여기 있을 텐데 요 점까지 x좌표는 1 변했다고 y좌표는 얼만큼 변했다고 2분의 3만큼 변했을 거라고.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3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기울기를 두 개를 끌고 오잖아. 하나는 기울기가 1이고 하나는 기울기가 2래. 이렇게 생긴 기울기가 하나 있고 또 요점 지나가면서 똑같이 이렇게 생긴 기울기가 하나 있어. 하나는 기울기가 1이고 하나는 기울기가 2래. 둘 중에 누가 기울기가 1인 녀석이야? 생각해. 대답하지 말고 생각해 지금. 얘하고 둘 중에 하나는 기울기가 1이고 하나는 기울기가 2야. 둘 중에 기울기가 1인 녀석은 누구일까? 색깔. 흰색이야, 주황색이야? 네. 저기서 일단 기울기가 1인가요? 기울기가 1인 거. 기우는 게 뭐지?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기울 수도 있고 여기서 기울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문학적으로 해석하지 말고요. 수학. 야, 이 브리티시야. 야, 이거 브리티시. 수학에서 말하는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다 그랬어. 근데 이걸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x의 변화량이 1일 때 y가 얼만큼 변하는지 생각해보자 그랬다고. x가 만약에 1만큼 변한다고 치면 y의 변하는 양 자체가 기울기랑 똑같아질 거니까. 근데 아니에요, 저 신경 쓰지 말고 제가 한번.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흰색 직선은 1이라는 간격이 요만큼이라고 쳤을 때 흰색 직선은 요만큼 늘어나는 거고 주황색 직선은 1만큼 늘어났을 때 요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비교해 보면 x좌표 똑같이 늘어났거든? y좌표 누가 많이 늘어난 거야? 파란색이 많이 늘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파란색이 더 기울기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다고. x의 변화량이 똑같은데 y의 변화량은 주황색 직선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녀석의 기울기가 더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가파른 게 기울기가 크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왜요? 반만 맞아요. 반은 맞아. 반은 맞거든? 뭐 봐봐. 이게 이해하기 편하게 생각하자면 그것도 맞는 말이지. 왜냐면 흰색이랑 주황색 중에서 보면 주황색이 더 가파르게 생겼죠. 국어적으로 보면. 그지? 그러니까 똑같이 X좌표 변할 때 Y좌표는 주황색이 더 빨리 커질 거야. 근데 이게 무조건 다 맞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예시 때문에 그래. 이번에도 똑같이 두 개 그릴 건데 이렇게 생긴 거 하나랑 이렇게 생긴 거 하나를 볼 거야. 둘 중에 누가 더 가파른 거야? 주황색. 주황색이 더 가파른 거야. 둘 중에 기울기 누가 더 크게? 주황색. 아니니까 물어봤겠지. 둘 중에 누가 더 기울기가 크냐면 흰색이 더 커요. 왜요? 왜냐하면 자 얘처럼 그림을 그려보면 X좌표가 요렇게 갔을 때 요렇게 오는 거고 X좌표가 요렇게 왔을 때 요렇게 가는 거거든. X좌표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X좌표도 커졌고 Y좌표도 커진 거야. 근데 얘는 요 점에서 이 점으로 간다고 치면 X좌표가 줄어들었고 Y좌표가 커진 거예요. 물론 반대로 여기서 X좌표가 커졌더니 Y좌표가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X좌표가 커졌더니 Y좌표가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 말은 기울기의 부호가 음수다.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기울기가 음수라고. X가 늘어날 때 Y는 줄어들었으니까. 또는 X가 줄어들었을 때 Y가 늘어났으니까. 근데 보면 똑같이 X좌표 줄어들 때 Y좌표는 주황색 직선이 더 많이 늘어났거든. 분모가 똑같을 때 분자가 더 크다는 거야. 근데 부호가 둘이 달라요. 음수라고. 그래서 하얀색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주황색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녀석이더라 라는 거야. 얘는 아까 요 녀석 기울기가 1이고 요 녀석 기울기가 2다 그랬다고. 숫자가 더 큰 건 맞아. 더 가파르거든. 근데 얘는 음수이기 때문에 얘가 더 작은 거예요. 오케이? 멍 때리지 마시고요.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 직선에서 기울기라는 건 그림으로 느낌상으로도 알아야 되거든. 숫자로 아는 건 당연히 아는 거고 그림이 주어졌을 때 대충 느낌 알아야 되는데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녀석이면 X가 늘어날 때 Y도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 양수고 왼쪽 위로 올라가든 혹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든 이렇게 생긴 직선이면 얘는 X좌표가 늘어날 때 Y좌표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울기가 음수인 녀석인데 기울기가 양수인 녀석은 가파른 게 기울기가 큰 게 맞아. 음수인 녀석은 가파른 게 기울기가 작은 거예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누가 더 크냐 물어보면 흰색이 더 큰 거고 누가 더 크냐 그러면 주황색이 큰. 여기 뭐 있어 여기? 이거 봐 이거 봐. 에? 이렇게 생겼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생각보다 기울기 1인 녀석이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물론 숫자로 보자면 뭐 그냥 그러려니 싶은데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느낌상 기울기가 1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X좌표가 늘어난 양이랑 Y좌표가 늘어난 양이랑 똑같다는 거야. 그지? 기울기가 1이라는 건 X좌표가 늘어난 양이나 Y좌표가 늘어난 양이나 똑같다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대충 한 요 정도 생긴 녀석의 기울기가 1이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어차피 정확하게 못 그리지만 대충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조금 더 정확히 보면 그래서 만약에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다고 치잖아요.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어. 이거 몇 도게? 45도래. 이해돼? 왜 그런지? 45도래. 45도일까? 이거 45도야. 왜 45도냐면 기울기가 1이라는 건 다시 뭐라고? X 변화량, Y 변화량 둘이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X축에다 수선을 떨어뜨리면 직각삼각형 보이죠? 무슨 삼각형이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둘이 같아야 기울기가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지? 근데 90도는 그렇다 치고 얘랑 둘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각도가 45도더라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되죠? 조금만 더 어려운 거 하나만 더 얘기하면
기울기 얘기를 하나만 더. x축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 이거 잘 안 보는 각도인데 이거 어차피 내년에 쓸 거니까 미리 얘기한 거예요. 세타라고 각도를 이야기해보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지금 이 그림처럼 직선이 어떤 점에서 수선을 떨어뜨릴 거야. 직각삼각형 나오죠? 이 길이 분의 이 길이가 기울기예요. 꼭 이 점 아니어도 되고 예를 들어서 더 올라가서 나 이 점 고를 거야.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떨어뜨릴 거야. 그러면 이 길이 분의 이 길이야. 역시나 기울기예요. 똑같겠죠? 둘이 주황색으로 찾은 기울기나 연두색으로 찾은 기울기나 똑같아. 근데 그 기울기는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이거 분의 이거야. 요거 세타라고 쳤을 때 이거 배운 적 있다? 이거 분의 이거를 나타내는 거. 중3 때. 중학교 졸업했죠, 다? 요거 세타, 여기 90도, 이거 분의 이거래. 직각삼각형, 변의 길이의 비. 이거 뭐냐면, 아니, 그 얘기하는 거 아니, 관련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 말고, 이걸 나타내는 게 뭐냐면, 아니, 닮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각삼각형 요각도 세타야. 이거 분의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랑 비슷한데 그 세트 중에 누구냐면 이거 다 배웠다. 중학교 졸업했잖아요. 우수한 성적은 아니었을지언정. 이거 뭐라고 하냐면 배워보고 있었어. 탄젠트 세타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 추억이다. 그죠?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 이것도 기울기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래. 기울기 얼마란 얘기냐? 네. 망했다. 왜 하필이면 저한테. 다시. x축의 양의 방향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래. 네. 기울기 얼마다? 그거 값.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 다 외웠어. 그 표를 까먹었어. 와! 루트 3. 루트 3. 진짜요? 네! 맞았어. 루트 3. 아까 성원이 말한 1대 2대 루트 3이 30도, 60도짜리 특수각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요게 기울기 이야기였고 다시 직선으로 돌아와서 그럼 직선이라는 건 어떤 직선을 정의하려면 지나가는 한 점이랑 기울기가 주어지면 돼요. 그러면 그 직선이 누구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근데 지나가는 한 점이라고 주어지기를 이게 만약에 x1, y1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요 점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야. 그러면 대략 이걸로 할까요? 이렇게 생긴 직선이다 라는 소리거든요. 이것의 기울기가 m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아무렇게나 두 점 잡아가지고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찾으면 m이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 지나간다며 요 점 말고 또 다른 어떤 점을 하나 잡아가지고 요 점의 좌표를 x, y다 라고 보고 얘랑 얘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살펴보면 이거 분의 이거 한 것이 바로 기울기 m과 같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시 지나가는 두 점 나왔고 요 두 점 가지고 기울기 찾으란 이야기니까 x의 변화량은 x-x1 요 x좌표 요 x좌표 y의 변화량은 요 점의 y좌표 요 점의 y좌표 y-y1 이렇게 생겼고 얘가 누구냐면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 m이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여기서 요 밑에 있는 거 분모에 있는 요 녀석 우변으로 빡 넘기면 y-y1이 m의 x-x1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얘가 오늘 여러분이 외우셔야 하는 첫 번째 식입니다. 지나가는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그게 얘더라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숫자 한번 얘기해봐. 3. 6. 1,3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6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림으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1,3이라는 점은 x축, y축 요렇게 있을 때 대충 요쯤에 있고요. 여기가 1,3이라는 점이야. 기울기가 6이라는 건 기울기가 6이라고 해서 x좌표 1 변하면 y좌표 얼마나 변한다는 얘기냐? 6만큼 변한다는 거야. 그죠? 기울기가 6이라는 건 x좌표가 1 변하면 y좌표 6 변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x좌표 어디로 간다고? 1,3에서 x좌표 1 커질 거고요. y좌표 6 커질 거예요. 1, 2, 3, 4, 5, 6. 그럼 이 점의 좌표 어디 있냐면 이 점의 좌표 뭐냐면 2,9더라 라는 소리야. 그래서 요 두 점을 이어서 직선을 만들면 이렇게 생겼어요. 우와 완전 정확하다. 6이면 엄청 가파른 녀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1을 변할 때 6만큼 변하는 거니까 손으로 그리자면 굉장히 가파르게 생겼어요. 어쨌든 이렇게 생긴 직선이고 요 직선의 방정식이 누가 될 거냐면 y-3은 6, x-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 1,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6인 직선이더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의미하는 건 또 뭐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있죠. 아무거나 잡아서 여기다 대입해보면 성립해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아까 찾은 2,9 있죠.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9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 더 찾아서 여기서 또 1 커지고 또 6 커지면 3, 얼마냐? 15 이런 점 지나가거든요. 이 점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6이면 또 3,15도 지나갈 거 아니야. 3하고 15 집어넣어도 성립한다고. 그지?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요 선 위에 있는 어떤 좌표 집어넣었을 때 항상 성립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시면 되고 이거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요. 여러분 2학년 때 돼서도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직선 그러면 가장 기본은 요 녀석이에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직선의 방정식에 맨 처음에 나온 게 이거죠. 점 하나 나오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림도 같이 떠올려 보면 한 점 주어지고 기울기 주어져 있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은 요 따위로 생겼구나 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두 번째 나오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이게 뭐였냐면 첫 번째 방법으로 지나가는 한 점이랑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였다면 두 번째 경우는 누가 나오냐면 지나가는 두 점이 주어진 경우 이때도 직선의 방정식은 구할 수 있거든요. 점 두 개를 찍어 놓고 야, 나 이 점이랑 이 점 두 개 딱 찍어 놓고 이 두 점 지나는 직선 찾을 거야. 그런 거지. 그럼 이때도 직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건데 앞에 했던 요 방법을 좀 차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보고 얘를 x2, y2라고 보면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할 수 있죠.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기울기 뭔데? x 마이너스 x2 분의 y1 마이너스 y2. 그죠? 지금 정확히 얘기한 거 이거거든. x1 마이너스 x2 분의 y1 마이너스 y2. 얘가 누구냐면 기울기 m이에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물론 이거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섞으면 안 돼. x2 빼기 x1, y1 빼기 y2 이렇게 섞으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게 기울기가 될 건데 그러면 지나가는 두 점이 주어졌을 땐 이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을 수 있다는 거니까 기울기 찾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y-y1은 x2-x1 분의 y2-y1 x-x1 이렇게 생겼다고. 얘가 누구냐면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다. 차이는 뭐라고? 기울기를 니들이 손으로 한 번 더 구해야 된다. 그것만 하시면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두 번째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 나오는 게 누구냐면 지나가는 두 점이
하필이면 x절편과 y절편일 때 x절편이 뭐냐? 네. x절편이 Y 0일 때. 들었잖아. 뭐라고? 잠시만요. y절편이 뭐야? 하는 순간 모른다는 얘기죠. 0,y? 뭔가 약간 비슷해. x절편이 뭐야? 저도 그거 그렇게 생각. x축이랑 만나는 점, y축이랑 만나는 점. 그러니까 이런 거지.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직선을 그었더니 이렇게 생겼대. 그래서 요 점이 x절편이고요. x축과의 교점이고 요 점이 y축과의 교점인데 요 점의 좌표를 a, 0이라고 보고 요 점의 좌표를 0, b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우리 보통 x절편을 a, y절편을 b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x절편이랑 y절편이 주어졌다는 건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두 점이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지, 은하? 지나가는 두 점이 주어지면 이거 가지고 그냥 기울기 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나가는 두 점이 하필 a, 0이랑 0, b여서 요 방법으로 식을 만든 다음에 예쁘게 정리하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대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건 우리가 절편형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정말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모양이 예뻐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 모른다고 문제 못 풀지 않아요. 왜냐면 이것도 결국 주어진 두 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이 방법으로 풀면 돼. 이 방법으로. 근데 모양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 둘이 더하면 1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요 모양 때문에 얘는 하나 또 뜯어가지고 새롭게 배우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책에 이렇게 세 가지 정리되어 있는데 사실은 봐봐.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얘는 결국 저 방법을 차용해서 푸는 거예요. 점 두 개 주어져 있을 때 이거 두 개 가지고 기울기 구해서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얘는 모양이 예뻐서 배운다고 그냥 이것의 특별한 경우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셋 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셋 다 외우는 게 좋은데 안 되면 저거라도 외우란 이야기예요. 저기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요 녀석이 1번 챕터에서 외우셔야 할 거고 왜 이걸 30분이나 얘기했지? 망했네. 이렇게 생겼고요. 책 있는 거 빨리 보고 가자면 1번 점 지나고 기울기 주어지면 이렇게 생겼고요. 2번에 보시면 두 점 주어진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번에 있는 요 2번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요 1번 보시면 말했죠.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뭐만 다르냐면 m만 다르다고 기울기만. 그리고 3번은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경우에 그때는 이렇게 생겼대요. 이건 요거 가지고 풀어도 되는데 요거 가지고 만든 다음에 정리를 잘 하시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요거 때문에 지금 미리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가자면 직선 중에는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직선은 기울기가 양수인 녀석이에요. 또 이렇게 생긴 녀석은 기울기가 음수인 녀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생긴 녀석은 기울기가 얼마냐면 0이에요. 기울기가 0이에요. x가 변할 때 y가 얼마나 변하니 그게 기울기였는데 이 위에 있는 두 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두 점 사이에 x좌표는 요만큼 변했죠. y좌표는 안 변했죠. x좌표는 변했는데 y좌표는 안 변했다고. 기울기 뭐였다고? x좌표가 변한 거 분의 y좌표가 변한 거. 얘는 변했는데 얘가 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은 기울기가 빵이에요. 이렇게 생긴 이라는 건 x축의 평행한 직선. 얘는 기울기 빵이에요. 비교해야 될 건 누구냐면
이렇게 생긴 직선. 얘는 기울기가. 두 점 잡으면 얘하고 얘예요. x의 변화량은 이 두 점 x좌표의 변화량은 없어요. 빵입니다. x좌표 똑같겠지. 이 지지선상에 존재하니까. y좌표는 이만큼 변했거든요. x좌표는 하나도 안 변했고 y좌표는 뭔가 변했어.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라는 이야기냐면 없다 그 소리예요. 기울기가 없습니다. 0분의 뭐니까. 그래서 얘들처럼 뭔가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존재하면 기울기가 존재하는 건데 얘랑 얘는 약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얘는 x축에 평행한 녀석이야. 이건 기울기가 0이에요. 이건 y축에 평행한 녀석이에요. 기울기가 없어요.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참고로 얘가 기울기가 0이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는 거야. 0에서부터 기울기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기울기가 점점점 작아지는 거야. 그러다가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는 거와 기울기가 점점점 작아지는 거 사이에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때는 기울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약간 웃긴데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좀 짝대기가 없네. 기울기 0에서부터 조금 커져요. 조금 커지다가 기울기 1 되고 2 되고 3 되고 4 되고 5 되고 6 되고 10억 되고 20억 되고 1조가 됐다가 딱 바짝 서먹 없어져요. 기울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까딱 넘어가면 다시 마이너스 100억 되는 거야. 0에서부터 이렇게 가면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고요. 이렇게 가면 기울기가 점점점 작아지는데 커지는 거와 작아지는 거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거라고. 기울기가 없다. 0에서부터 야금야금 커져서 1, 2, 3, 4 커져서 10억이 됐다가 없어지고요. 다시 마이너스 10억에서부터 내려와서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된다고. 다시 1, 2, 3, 4 해서 10억 되고 없어지고 또 마이너스 10억 됐다가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다 보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요 순간은 기울기가 빵이지만 요 순간은 기울기가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라고요. 참고로 요 직선의 방정식은 이 점의 좌표를 2라고 했을 때 y는 2 이렇게 생겼고요. 요 직선의 방정식은 요 점의 좌표를 3이라고 했을 때 x는 3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고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런 애들은 뭐 기울기가 있겠지. y는 뭐 x 더하기 1. 요거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그냥 막 쓴 거야. 이런 식으로 x 앞에도 x 뒤에도 뭔가 숫자들이 올 수 있는데 이런 애는 y밖에 없고요. x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생긴 이상하게 생긴 녀석도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거야. 그죠? 빡세니까 요거 먼저 하고 갈게요. 직선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기울기가 주어지고 한 점이 주어지고 그런 애들을 잘 정리해 보시면 결국 y는 mx 더하기 n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 녀석을 이제 기울기 이렇게 부르고 요 녀석을 y절편 이렇게 부르는데 y절편은 다른 게 아니라 y축이랑 만나는 점이니까 그냥 x에 0 대입하시면 나오는 게 y절편이잖아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잘 정리하고 나면 결국 x 앞에 있는 기울기와 뒤에 상수항으로 남아있는 y절편 이렇게로 나누어지는데 만약에 직선이 두 개라고 치면 이렇게 얘는 얘 나름대로의 기울기, 얘는 얘 나름대로의 y절편 이렇게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 m이랑 요 m'이 같아. 즉 기울기가 같다는 거야. 요 n이랑 요 n'도 같아. y절편도 같다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대. 다시 말해서 얘랑 직선이 완전 똑같다는 이야기잖아요. 식이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가지고 우린 두 직선이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림 그려보면 그냥 이거랑 이거인 거야.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m이랑 m'이 같아. 기울기가 같아. n이랑 n'은 달라. y절편이 달라.
그럼 지나가는 한 점이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0을 대입했을 때 값은 다른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랑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런 상태를 두 직선이 평행한 상태라고 이야기한다고요. m이랑 m' 자체가 다르면 기울기가 다른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겨서 한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직선이 두 개 나왔다는 건 아예 둘 다 일치해 버리든가 아니면 평행하기만 하던가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는 m과 m'이 같고요. n과 n'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요거 하나랑 겹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일치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 또 봐야 되는 건 누구였다고? 평행한 거더라 그랬거든요. 평행한 건 기울기는 둘이 같은데 y절편은 둘이 다르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생겼으면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 얘가 지금 평행한 상태더라 라는 거고요. 참고로 얘네 둘은 안 만납니다. 평행하는 거니까. 나머지 하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얘는 y절편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기울기만 다르면 언젠가 만납니다. 이렇게 뭐 부호가 둘이 같은 경우라고 해도 언젠가 만나게 되어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두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요 중에 하나 더 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수직인 경우가 있거든요. 수직이라는 건 그림으로 보면 직선 하나가 이렇게 있을 때 또 직선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수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는 수직으로 만나는 건 아니고 그냥 대충 만나는 거고요. 요거는 만나는 것 중에 하필이면 수직인 경우인데 요거는 특별히 기울기 둘을 곱해서 -1이라는 값을 가져요. 그렇다면 둘이 수직으로 만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림에서 수직인 건 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왜 그런 거냐면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그랬거든요. 흰색 직선 입장에서 보면 파란색 분의 빨간색 요게 기울기예요. 그런데 얘네 둘이 수직으로 만났다는 건 이 흰색 직선 자체를 90도 돌리면 주황색이랑 겹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빨간색 선분은 파란색 선분은 요 파란색 선분이 될 거고 요 빨간색 선분은 요 빨간색 선분이 될 거야.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그냥 90도 돌린 거예요. 그죠? 돌려놓고 나서 보면 이 주황색 선분의 기울기는 빨간색 분의 마이너스 파란색 이렇게 생긴 게 기울기가 되겠죠. 파란색 선분의 길이를 A라고 보고 빨간색을 B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흰색 직선의 기울기는 A분의 B가 될 거고요.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는 B분의 마이너스 A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B만큼 늘었고 A만큼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 A인 거예요. 그래서 얘랑 둘은 곱하면 항상 마이너스 1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과정은 이런 건데 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기억은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고요. 자리가 좀 있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가자면 이 직선을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y는 2라고 표현할 수도 있긴 있는데 이걸 한쪽으로 다 몰아서 는 0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x 더하기 by는 더하기 c는 0 또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 이렇게 생긴 것도 직선이에요. y 1차 x 1차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기 때문에 이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요 식은 얘만 남기고 다 우변으로 넘겨서 b로 나누기를 하시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기울기가 여기 있고 y절편이 이렇게 있다고. 얘도 마찬가지인 거지. y는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 x 빼기 b 프라임 분의 c 프라임 분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위에 있는 것대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직선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도 이렇게만 변환하시면 얘네들을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더라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얘하고 둘이 같고 얘하고 둘이 같으면 완전히 일치한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식으로 좀 나타내 보면 자리가 없지만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같고요. 마이너스 b분의 c랑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이 같다 그 얘기거든. 정아야? 여기에서 마이너스 다 없어지고요. 요 식에서 a 프라임을 1위로 보내고 b를 1위로 보내면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랑 둘이 같더라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 요 식에서는 c 프라임을 내리고 b를 올리면 b 프라임분의 b랑 c 프라임분의 c가 같더라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얘를 동시에 다 만족한다는 건 결국 무슨 뜻이냐면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랑 c 프라임분의 c가 다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직선이 일치하는 거다 그 얘기야. 이 식에서 보면 이거분의 이거가 다 같으면 결국 둘이 같은 식 아니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하는 식이다라는 말이고요. 평행한 건 누구냐면 x, y하고만 관련이 있는 거라서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가 같아. 그런데 c 프라임분의 c는 달라요. 요거 두 개는 같은데 요거 두 개는 다른 거지. 그렇다면 y절편만 다르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평행하다는 걸 의미해요. 참고로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가 같아. 그럼 실수배해서 빼면 없어진다는 건데 c 프라임분의 c는 서로 다르다고 했거든요. 그럼 얘는 이거 둘이 연립방정식 푼다고 했을 때 근이 없어요. 이거는 얘는 근이 무수히 많아요. 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데 얘는 근이 없는 녀석이 나와요. 근이 없다는 건 그림 입장에서 보면 교점이 없다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평행하다는 건 교점이 없다는 거니까. 마지막에 오는 요 녀석의 경우엔 그냥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만 다르면 됩니다. 그럼 얘는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연립방정식 풀어서 1차 연립방정식이니까 x, y 그냥 찾으시면 교점이 잡혀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오는 건 기울기를 둘이 곱하면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 얘기인데 a 프라임이랑 b 프라임을 더하면 0이다 이렇게 생겼나? 뭐 이거거든요? 맞니? 근데 이건 역시나 이렇게 바꿔가지고요. 얘하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거 자체를 꼭 외워야 되냐? 얘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식 자체는. 앞에 있는 건 자주 나오긴 합니다만 요거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거 아니니까 이건 그냥 원래대로 요것만 잘 알고 계셔도 충분하다고 치자면 요것들은 앞에서 했던 연립방정식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요 둘이 근이 없는 거고 근이 무수히 많은 거고 근이 없는 거고 근이 하나 있는 건데 이건 직선 입장에서 보자면 일치하기 때문에 교점이 무수히 많은 거고 얘는 평행하기 때문에 교점이 없는 거고 얘는 어쨌든 기울기가 달라서 한 번 만날 거기 때문에 근도 하나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밑에 있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고 책에 보시면 같이 정리는 되어 있거든요. 제가 칠판에 써놓은 거랑 다른 건 뭐냐면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데 그림 정도는 여러분이 뭐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그맣게 메모를 해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순서도 좀 다르긴 하지만 책에 있는 걸로 정리를 마저 하자면 직선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기울기랑 y절편을 바로 비교해서 평행하는지 일치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수직인지를 바로 알 수 있고 이렇게 안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와 있었다고 치면 사실은 변환해서 요 모양을 만든 다음에 표준형 만들어서 비교하셔도 되지만 그냥 바로 보자면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 걔네들을 이용해서 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들을 파악할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지겨우니까 문제 몇 개 풀어보고 그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1번부터 보시면 앞에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는 알아서 하시고요. 1008번.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부터 시작하자고요. 정아야, 잠 깨야 돼. 네. 너 시험 봐야 돼요, 이거. 물어봐야겠다. 봐봐. 점이 2개 나왔어요. 문제 읽어보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을 찾으래요. 직선을 찾으려면 보통은 뭐였다고? 지나가는 한 점이랑 기울기가 주어지면 되거든요. 지나가는 한 점 주어져 있어. 뭐래? 두 점의 중점. 어디야? 2분의 1. 1, 콤마 5. 지나간 점 이거래요. 기울기는 잘 안 보여서 그랬어요. 기울기는 얘나. 안 보이는데요? 지금? 아, 너 안경 꼈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안 보였어요. 앞으로 와. 기울기 얼마래요? 1컷만 올라야 되는 거예요? 뭔 소리야? 1008번. 기울기 얼마?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에 무너지고 말해요. 네, 여기서 기울기 마이너스 2예요. 이거야, 기울기가. 그럼 지나가는 한 점, 기울기 불러. 뭘요? 직선의 방정식을요. 어떻게 알아요? 오, 어떻게 알긴. 지나가는 한 점이 1,5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냐면 y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1,5로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뭐 외워야지 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y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니까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7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아이 하기 싫어도 그렇지 던지면 어떡해. 그죠? 얘가 문제에서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 얘기예요. 지나가는 한 점이 어딘지 기울기가 무엇인지만 잘 찾아보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 공식에 집어넣어서 그냥 찾으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음에 있는 것도 보시면 요 점 지나고 이거랑 평행하되 지나가는 점이 어디냐면 1,2예요. 자꾸 왜 핸드폰만 고생시키는 거야. 아니 집 가서 다시 들을게요. 기울기 얼마래? 기울기 얼마래? 유빈아. 마삼. 얘랑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잖아. 그죠?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래. 지나가는 점이 1,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울기 얼마래? 3. 3이래. 요거는 이따위로 생겨 먹었지만 y만 남기고 다 할 거니까 마이너스 y네. y를 넘기자고요. 그럼 y는 3x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때 요 x 앞에 붙어있는 요 숫자가 기울기니까 기울기 3이고 요 점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찾으세요 라는 소리예요. 그죠?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또 얘랑 얘가 있대요. 그럼 일단 뭐부터 구해야 될 거냐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부터 구해야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저 두 점 가지고 뭐부터 구한다? 뭐부터 구한다? 두 점이 주어져 있고 기울기를 먼저 구한다. 기울기 얼마야? 네, 너요. 점 두 개 나왔대.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 했수가? 뭐 분의 뭐? 뭐 분의 뭐? 5분의 5분의 마이너스 5. 왜냐면 이거니까 기울기를 구해보자면 3에서 마이너스 2 뺀 거 분의 마이너스 2에서 3 뺀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 얘기고 기울기가 구해졌고요. 어쨌든 두 점 지나는 거니까 뭐 요 점을 지난다고 생각해도 되고 요 점을 지난다고 생각해도 돼요. 값은 똑같이 나와요.
요 점 가지고 직선 만들 거야. 직선 요 점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래. 불러. y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 가로 x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그죠? 마이너스 2,3을 지나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정리해보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찾았고 요 두 점이 요거 지나간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마이너스 5 대입하면 a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b 대입하면 2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되죠? 그걸로 a랑 b는 따로따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중요하고요. 유형 5번. 점이 3개 나와 있고 꼭지점이래.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저 뒤에 가면 또 한 번 나올 내용이긴 한데요. 이건 기억을 좀 해두세요. 미리 좀 당겨서 이야기합시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냐? 정아야. 네.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니? 2분의 1 곱하기 2변 곱하기 높이. 밑변이랑 높이 곱해서 반띵하죠. 밑변 높이 곱하는 건 원래 직사각형인데 직사각형 넓이 절반이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밑변에다가 높이를 곱해서 만드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 문제 푸는 것처럼 좌표 평면상에 저렇게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면 점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누굴 밑변이라고 할지 누굴 높이라고 할지 약간 애매해져요. 그죠? 이거 세 개 중에 뭐 누군가 90도가 있었으면 각도 중에 그거 가지고 밑변 높이를 생각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직각삼각형이 아닐 거잖아. 그럼 이걸 밑변이라고 하면 얘가 높이예요. 애매하게. 또 이런 애를 밑변이라고 보면 얘가 높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애를 밑변이라고 보면 얘가 높이 되는 거야. 아이 귀찮은 일이지. 높이를 구하는 것이. 그죠? 근데 이제 요 높이 구하는 공식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건 외우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긴 해요. 두 번째 방법으로 어떤 것도 있냐면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못 구하는 건데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야. 제일 왼쪽에 있는 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점, 제일 위에 있는 점, 제일 밑에 있는 점. 지금 제가 주황색 선 그은 건 X축이랑 Y축에 평행하게 그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요. 그럼 세 점의 좌표가 다 나와 있다고 치면 각 꼭지점의 좌표도 다 구할 수 있거든요. 이 네 점의 꼭지점의 좌표 이거 다 구해가지고 이 삼각형 빼고 요 삼각형 빼고 요 삼각형 빼는 거야. 굉장히 귀찮아 보이지만 강력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죠. 그냥 이렇게 생긴 삼각형은 높이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숫자도 되게 더럽게 나와요. 그런데 얘는 직사각형의 넓이, 뭐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구하면 되고 각 삼각형들이 전부 다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구하는 것이 매우 간단하다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하얀색 삼각형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누구냐면 이건 지금은 안 할 거고요. 나중에 할 건데 사선 공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어떤 책에서는 신발끈 공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좌표가 쟤처럼 세 개가 다 나와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요거는 이따가 하든지 뭐 다음에 하든지 할게요. 어쨌든 크게 보면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떤 직선이 이등분한다 그랬어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건 크게 두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얘처럼
어떤 삼각형이 있고 직선을 그어서 넓이를 이등분할 건데 하필이면 그 직선이 꼭지점을 지나가는 거야. 요 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대. 그러면 얘는 실제로 넓이 구하지 않아요. 그냥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점을 지나가게 하면 알아서 넓이는 이등분하게 되어 있어요. 꼭지점을 지나가기만 하면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점에다가 직선을 그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 직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어제 얘기했는데 중선 이렇게 부른다고. 중점에다 그은 직선이에요. 그래서 중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할 건데 꼭지점 하나를 지난데 그러면 요 중점 찾아가지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할 건데 이번엔 어디 꼭지점 안 지나가. 그냥 대충 그어가지고 이렇게 그어서 넓이 이등분한대요. 그럼 얘는 진짜로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귀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실제로 넓이를 구해서 이등분하는구나. 하얀색 삼각형이랑 요 주황색 삼각형의 넓이 이거 구해서 2배 하면 흰색 삼각형 넓이가 되는구나 가지고 얘는 실제로 구하셔야 돼요.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굉장히 귀찮아서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문제집에 나오긴 하거든요, 이거. 어쨌든. 그래서 요 녀석은 좀 귀찮지만 실제로 구해야 되는 거고요. 요 녀석은 꼭지점을 하나 지나간다면 실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필요는 없더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만 더 해서 사각형 넓이도 이등분하는 게 나오는데 이 사각형도요. 아무 사각형이나 보진 않고요. 이제 평행사변형 이상의 사각형만 봐요. 평행사변형 이상이라는 건 평행사변형이나 직사각형이나 마름모나 마름모나 정사각형 이런 녀석들만 보는 건데요. 직선 하나 그어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어디 지나가면 된다? 대각선, 중점. 대각선 그으면 중점에서 만나거든요.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가게끔 직선을 긋기만 하면 넓이는 이등분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얘도 마찬가지야. 직사각형이잖아요. 직사각형은 대각선 그으면 가운데서 만나겠지. 요 점 지나가게끔 선 그으면 알아서 넓이는 이등분 돼요. 마름모도 마찬가지. 당연히 정사각형도 마찬가지.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가면 넓이는 이등분하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그래서 한참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말이 좀 길어요. 삼각형의 넓이를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이등분하고 있대요. 지나가는 점 하나 나왔지. 그럼 실제로 넓이 구하라는 얘기 아니라고. 누구 구하라는 이야기냐면 요 점을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얘와 얘의 중점을 지나가기만 하면 되더라. 그런 소리라고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실제로 삼각형 찾아보면 여기가 A고 요쯤을 B라고 보고 요쯤을 C라고 했을 때 삼각형 있는데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중에 요 점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와 얘의 중점 얘를 지나가게끔 하면 되더라 라는 소리야. 이 점의 좌표 뭔데? 네? 이 점 좌표 뭐야? 잠시만요. 2, A점의 좌표가 뭐였냐면 3,3이었어요. 기울기 얼마다? 5.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가 누구냐면 5예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 불러. Y 바로 불러도 돼요? 아이 차근차근 내가 뭘 원하는지 알잖아.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아니야. Y 마이너스 Y 마 아니 저 바로 Y는으로는 부를 수 있어요. 아니 싫어. Y 마이너스
그냥 한 번만 패스하면 안 될까? 안 되지. 그럼 좋아. 원하는 대로 불러. y는 y는 음 5x 5x 그 5x. 12 마이너스 12 이렇게 생겼대.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알겠어요? 기울기가 5라는 거 찾았거든? 그래서 y는 5x 이러고 출발하는 거야. 근데 얘가 요점 지나간대. 그러니까 여기다 3 대입해서 3 나오려면 어떤 숫자 들어가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 y 마이너스 3은 5의 x 마이너스 3이다. 요거. 그죠? 이거 정리하면 얘랑 똑같은 거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22번) 얘도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직선이라는 걸 전반적으로 이해하려면 필요한 녀석이니까 보고 가자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대. 이 직선 기울기가 뭐예요? 아, 이거 또 지정을 해서 물어봐야겠구나. 혜수가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게? 마이너스 b분의 a. y절편은요? C. 네? y절편은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b분의 c. 그죠? ax 더하기 c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b로 나눌 거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생겼다고. 그지? 그래서 얘가 통째로 기울기의 역할을 할 거고 얘가 통째로 y절편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문제 맨 앞에 보면 a, b 둘이 곱해서 0보다 작대. a랑 b랑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야? a랑 b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걸 보니 기울기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죠. 기울기가 뭐다? 다시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대.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야. 알 수 있는 건 뭐야? 기울기가 0보다 크다. 그죠? 둘이 곱해서 음수라는 건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거고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건 나누어도 음수란 이야기니까 나누어서 음수인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달았대? 양수가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기울기가 양수더라 그 소리 하는 거네. y절편은요? b 곱하기 c가 음수래. b분의 c도 음수겠네. 마이너스를 달았으니까 y절편도 양수예요.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x축이고 안경을 벗었다는 건 더 이상 수업을 듣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명인가? x축이고 y축이야. y절편이 양수야. y축이랑 만나는 점이 위에 있다는 이야기고 기울기가 양수야. 오른쪽 위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간다는 건 당연히 왼쪽 밑으로도 간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을 얘기하는 거겠지. 지나가는 건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을 지나가겠죠. 4, 4분면은 지나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되죠? 그래서 지나가지 않는 4분면은 4,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이건 기울기와 y절편의 부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요거는 좀 이따 하고 좀 이따 하고 9번 되게 많네. 몇 시야? 8시 40분. 네, 그래요. 계속 할 거예요. 잠깐만.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왜 시간 이렇게 빨리 가는지. 자니까요. 아. 아니, 그렇게 많이 안 잤는데 저 많이 잤어요? 계속 너 시킬게요. 나 그렇게 많이 안 잔 것 같은데. 그게 잤다니까요. 직선 얘 하나 나와 있고 얘 하나 나와 있고 평행하대요. 직선 둘이 평행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여기가 같아요. 또 Y는 달라요. y절편이 달라요.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달라요. 이거 기울기 뭐야?
기울기요? 네. 가 아니고 K 마이너스 K분의 2? 가 아니고 K분의 2? K분의 2. 얘의 기울기가 뭔데? 이거 K 플러스 1 K 플러스 1. 그 둘이 어쨌다고? 똑같다. 같다고. 다음 이거 y절편 뭔데? 1 y절편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y절편이 뭐예요? 수가 y절편이 뭐야? 이거 y절편 뭐야? K분의 1이래. 왜 K분의 1인지 알겠어? 네. 그래요. 이거 y절편 뭔데? K K. 얘네들은 어쨌다고? 다르네. 다르대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만족하는 거 찾으세요.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그죠? 얘부터 보면 이거는 K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2는 K제곱 더하기 K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니까 요거네, 그지?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되고요. 얘는 요거 넘겨보면 K제곱이 1이 아니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K제곱 마이너스 1이 0은 아니야 그랬으니까 K가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야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마이너스 2나 1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요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얘만 된다는 이야기죠. 얘가 누구냐면 문제에서 말하는 A가 되겠죠. 평행할 때의 K의 값. 일치할 때의 K의 값은 그러니까 얼마란 이야기냐면 일치한다는 건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요. 그 소리 하는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다 만족시키려면 1이 돼야죠. 얘가 B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지? 그래서 기울기랑 y절편을 찾아서 바로 계산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쟤처럼 이렇게 는 0 이런 걸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방정식이 나와 있으면 우리 어떻게든 생각할 수 있다고. A'분의 A랑 B'분의 B랑 C'분의 C랑 얘네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같고 이것이 다르면 이때는 평행한 거고 얘네 둘이 같고 얘네들도 같으면 그때는 일치하는 거고 식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 둘이 풀어보면 이렇게 풀 거니까 저거랑 똑같이 생긴 녀석이 되고요. 얘도 요거 두 개 비교해보면 K제곱이 1이야 이렇게 돼서 완전히 똑같은 녀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푸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고 요거 하나만 보죠. 요거는 좀 중요한 녀석이어서 39번. 점이 두 개 나와 있고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 이랬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수직이등분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려면 졸리지? 대답해.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댔어. 뭐랑 뭐다? 기울기랑 y절편. 기울기랑 y절편. 뭐 또는 기울기랑 지나가는 한 점. 점 하나랑 기울기를 알면 되거든요. 이 수직이등분선이라는 말에 그 두 가지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수직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기울기에 대한 힌트가 주어져 있는 거고요. 이등분이라는 말에서 지나가는 한 점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더라라는 건데 수직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대충 선분이 있고 여기서 뭐 이렇게 생긴 선분이 있다고 치고 요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이라는 건 가운데 있는 점이야. 수직으로 2등분 하더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하얀색 선분의 기울기 찾아서 수직인 선분의 기울기를 찾으시면 되고요. 수직은 어떻게 찾는다고? 하얀색 기울기랑 주황색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수직인 기울기는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서 얘랑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가지고 요 기울기 찾으시면 되고
중점 지나간다는 이야기예요. 2등분 한다는 건. 2등분이라는 건 딱 가운데로 양쪽 똑같이 갈랐다는 거니까 얘와 얘의 중점을 지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차근차근 찾아보면 얘와 얘의 기울기는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정하야. 선분 AB의 기울기는 얼마죠? A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요 직선의 요 선분의 기울기는 A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대요. 3 마이너스 5니까. 요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래? 문제에 나와 있겠죠.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래? 아 마이너스 1. 얘 기울기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이게 얼마란 이야기야? 해수가 이거 얼마란 얘기야?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다?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1. 왜? 수직이라고. 얘랑 얘랑 수직이니까 기울기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그랬는데 이거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럼 얘가 얼마라고? 얘가 1이어야 한다. 수직일 때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1이. 수직일 땐 기울기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란 이야기냐면 1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걸로 A의 값을 찾을 수 있고요. 찾아보면 A는 그래서 2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요점의 좌표가 2,3이다 그 얘기야. 그때 요점의 좌표는 얼마인 거냐? 정아야. 요점의 좌표는 곧 끝나. 좀만 참아. 이 점의 좌표는 모르겠어요. 점 두 개 다 나왔잖아. 2등분 했다는 거 무슨 얘기라고? 얘와 얘의 중점이라고. 2분의 계산하면 3, 3, 4. 4 이렇게 생겼다는 거네. 그죠? 그럼 이 직선이 3,4라는 점을 지나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B가 얼마다? 7. 3 넣어서 4 나올 거니까 7이다 그 얘기예요. 되죠? 옆에 보시면 세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것도 하나 나와 있어서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쉽시다. 끝난 건 아니에요.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아주 대표적인 문제인데 직선이 세 개 있는데 선을 세 개 그어서 삼각형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아니 선을 세 개 그어보면 막 그으면 삼각형이 되잖아요. 근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거든.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평행한 직선이 껴있는 거예요. 직선 3개 중에 2개가 평행해버리면 이땐 얘네 둘이 안 만날 거기 때문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죠? 물론 3개가 다 평행해도 당연히 안 만들어지고요. 3개가 다 아니라 셋 중에 2개라도 평행하면 삼각형은 안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도 있어요. 기울기가 셋 다 달라도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렇게 해서 직선이 2개인데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생기면 삼각형이 되거든. 이렇게 생겨도 삼각형이 되거든. 그런데 이렇게 생기면 삼각형이 안 되죠. 한 점에서 세 직선이 다 만나는 거야. 이래도 삼각형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있으니까 문제 읽어보시면 직선이 3개 나왔는데 세 직선 그어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대. 그러면 얘하고 얘는 이거 기울기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건 기울기 얼마냐면 1이거든요. 얘랑 얘는 기울기가 달라. 평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평행할 수 없으니 얘네 둘이 평행하든가 아니면 얘네 둘이 평행하든가 아니면 얘랑 얘가 만나는 점을 얘도 같이 또 지나가 버리든가
그러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고. 그죠? 직선 3개 중에 2개가 평행하든가, 즉 이렇게 둘이 평행하든가 이렇게 둘이 평행하든가, 아니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든가,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을 얘도 똑같이 지나가든가, 그러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산수는 직접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경우 2가지 있다는 이야기고요. 요건 이따가 공식은 외워야 되는 거니까 됐고, 나머지 좀 어려운 얘기 남아 있는데, 아이고, 요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요거는 항등식이랑 좀 관련 있는 거거든요.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요거는 잠깐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